자, 12번 함수 fx가 a를 경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함수에서 gx를 새롭게 정의를 해요. 근데 봤더니 이제 x 더하기 2를 곱하고 있는 듯한 모양인 거네. 지금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gx는 x 더하기 2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쓰고 구간은 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x 더하기 2에서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g를 써도 되는 거고요. 자, x는 a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이제 상수 a의 값을 묻고 있는데, 자,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줘야 되죠. x는 a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그죠? 두 번째, 리미트 x가 이제 a 풀 해주고, 리미트 x가 이제 a 마가 지금 똑같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런 1과 2가 똑같아야지만 우리가 연속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차피 a를 구하는 거니까 x는 a에서 g가 연속이길 바라는 거니까 지금 옆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자, a보다 같거나 작은 쪽인 거니까 ga랑 g가 a보다 작으면서 다가갈 때는 그냥 여기에 대입한 모양이 되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큰 구간에서는 g에 a보다 크면서 a에 다가간다는 걸 이렇게 나타내어 볼게요. 그 마이너스 a에 여기 곱하기죠. 쌤 x로 순간 착각을 했어. 잠깐 지울게. 자, 지워서 쓰면 마이너스에 그냥 a 더하기 2라고 볼 수 있었을 거니까 그게 이제 좌극, 우극 함수값이 다 같아지려면 방금 마지막으로 쓴 얘네 둘이 서로 똑같아야 하는 거니까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제곱에 a 더하기 2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조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우변을 좌변으로 넘기면 그냥 a 더하기 2로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거고요. 아니, 그냥 부호만 바뀐 거고. 자, a 더하기 2로 이렇게 앞에 묶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써놓고 봐버리면 a제곱 더하기 1은 이제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a는 없고요. 자, 그럼 a 더하기 2가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a가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고 해당되는 선지는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 자, 12번 3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자, x가 1과 2 사이에서 방정식 fx는 0의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 자,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고 1과 2가 있었으면 함수가 뭐 이렇게 지나가든지 이렇게 지나가든지 아니면 뭔가 1하고 2 사이에 뭔가 이렇게 더 많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3차 함수가. 자, 이런 상황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이제 a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인 건데, 자, a가 fx에서는 그냥 뭐 앞에 x가 안 붙어 있으니까 함수를 그냥 위아래로만 이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럼 이제 fx가 어떤 모양인지 대충 봐야 할 건데, 대충 보기 위해서 우리는 미분을 해주잖아. 자, f'x는 3x제곱 더하기 2가 되고, 어떠한 x를 주더라도 얘는 0보다 크고, 는 0이 되지는 않죠. 그죠? 그럼 3차 함수가 이런 극값을 가지는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가는 그래프인 거고, 그죠? 자, fx는 0이다 라고 하면 최소한 뭔가 이렇게 x축이 그어져야 하고, 뭔가 1하고 2 뭐 이렇게 간다거나, 아니면은, 밑으로 가도 뭐 똑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얘가 봤더니, 쌤이 두 번째 그림 그림이 조금 무시해줘도 되겠네. 뭔가 이거 또 다른 뭐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는 건데, 그냥 얘는 F1이 지금 0보다 작은 거고요. F2가 지금 0보다 크기만 하면 사이에 우리가 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고차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 없어가지고 F1이 뭐 0보다 크고 F2가 0보다 작은 이런 경우는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해서 F1을 갖다가 표현해 보면 1의 3승에 2 빼기 a가 되었어서 3 빼기 a가 되는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a는 뭐보다는 크다? 3보다는 크고요. 자, F2는 2의 3승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4 빼기 a가 되는 거니까 12 빼기 a가 이번에는 0보다 커야 하니까 a는 12보다 작아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3에서 12 사이가 되고 정수 a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4, 5, 6, 7, 8, 9, 10, 11 해서 몇 개인가? 8개가 되겠지. 자, 그래서 해당되는 선지는 3번이라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3번 절대값 안에 있는 지수 함수네요. 이 그래프와 y는 n이다 그러면 이렇게 수평하게 선을 이렇게 그어 나가겠죠. 자,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도록 하는 이제 자연수의 n의 값인 건데, 그럼 그래프를 정확하게 잘 그려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fx가 주어져 있고 얘를 갖다가 절대값 f를 취했을 때 나타나는 기하학적 변화는 예를 들어서 셈 fx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함수값이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플러스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부호가 바뀌지. 부호가 바뀌는 건데 이제 음수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위로 이렇게 접혀 올라가죠. 그래서 x축 대칭을 시키면 된다. 그 y가 0보다 작은 것은, 그죠? 그럼 셈이 표현한 fx 중에는 0보다 작은 구간이 이런 데서 드러나니까 얘를 갖다 그냥 접어버리면 되겠죠. 자, 이러한 방식에 입각했을 때 2x 빼기 10의 그래프 잘 그리고 접어 올리면 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자, x축이 있고요. 자, 2x 자체는 이제 0보다 큰 거니까 자, 마이너스 10일 때 이제 뭔가 이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fx가 밑이 2인 거니까 증가함수처럼 이렇게 썼을 것이고요. 그죠? 자, 검은색으로 표현된 게 2x 빼기 10에 해당되는 그래프였던 건데, 자,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얘가 접혀져서 올라가야 되지. 이렇게 접혀져서 올라갔을 거고, 원래 양수였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자, 마이너스 10이 접혀져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플러스 10에서 이제 점근선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y는 n을 갖다가 그거 봤을 때 두 점이 만나려면 뭐 이런 상태에서는 두 점에서 계속 만날 거고요. 자, 점근선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점근선은 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점근선 위쪽에서는 지금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자, 자연수인이니까 밑에 그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면 돼? 10 갔을 때 하나인 거니까 9까지 정확하게 갔었을 때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가능한 n은 1, 2, 3 이렇게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야? 9까지가 되었던 거고요. 자, 1부터 9까지 합은 2분의 9에 자, 1 더하기 9 해서 2분의 9 곱하기 10. 자, 10이 약분이 되니까 9 곱하기 5 해서 45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해서 선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4번 그림과 같이 fx랑 gx가 있는데 밑이 f는 2분의 1이니까 감소 함수고요. g는 이제 밑이 4니까 증가 함수인데 그림에 걸맞게 f가 감소 함수처럼 이렇게 x값이 커질수록 작아지고 있고 함수값이 gx는 그 반대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런데 y는 k인데 k는 2보다 커. 그래서 수평하게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C 좌표는 그러면 y축값 만나는 거니까 x 값이 0일 때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0,k. 자, AC 대 CB가 1대 5라고 했으니 자, 1대 5인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두면 이제 좌표를 가상 문자를 잡아서 연립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1대 5라고 했으니 자, A쪽을 셈은 마이너스 알파 컴마 K라고 이렇게 잡을 거고 B쪽은 이제 1대 5라는 원칙을 지켜줘야 하니까 5알파 컴마 K다 라고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y는 k면 이제 x축과 평행하니까 함수값이 이제 지금 y값이 k로 똑같은 거니까 직접 대입을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서 2분의 1에 마이너스 알파 빼기 1 마이너스 알파 컴마 k를 넣은 거죠. k라고 함은
이제 G 쪽을 보면 역시 K는 5알파를 집어 넣었던 게 되어버리니까 등호가 두 개로 연결된 뭐 여러 가지 식들을 따와 가지고 연립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부딪혔다. 그죠? 자, 그러면 밑을 봐야 할 건데 2분의 1과 4는 2의 거듭제곱으로 표시가 될 수 있어서 자,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인 거니까 지수 법칙을 적용시켜줘서 2의 알파 더하기 1승으로 바꿔주고요. 4 자체는 2의 제곱이므로 2를 곱해주면 되죠. 10알파 빼기 2가 역시나 같은 게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지수끼리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죠. 밑이 똑같으니까. 자, 알파 더하기 1이 10알파 빼기 2로 정리가 되고, 자, 넘겨줘서 다시 바꿨으면 9알파가 3이고, 알파는 얼마다? 3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좋아 보이는 식에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될 건데 쌤은 여기 4쪽에다 집어넣어 볼게. K는 4에 5 곱하기 알파 대신에 3분의 1을 집어넣어 버리면 4에 3분의 5승 빼기 1이라서 4에 3분의 2승이 되는데 뭔가 깔끔한 답을 원했는지 K를 묻는 게 아니라 K를 3번 곱한 걸 묻고 있기 때문에 자, 양변에 세제곱을 해주자. 그러면 K 3승이라고 함은 4의 3분의 2 곱하기 3이 되었어서 4의 제곱 16. 그래서 16인데 16이 선지 4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1차 함수 fx는 a의 x 빼기 2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3차 함수라 했으니 gx는 x 세제곱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고 있었겠다. 그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준다라고 하고 있고, 자, 두 가지 조건에서 우리가 최대한 많은 gx에 대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문제 계속 이어서 보면 G3은 12이다. 이것도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거지. 뭐 조건 다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그때 이제 상수 A의 값을 묻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GX 자체가 X 세제곱 뭐 AX 제곱 BX 더하기 C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 A랑 같은 A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 알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가나 다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가 조건을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곱한 게 이제 0보다 같거나 크다. 자, 곱하면 얘는 몇 차식이 되냐면 4차식이죠. 1차식이랑 3차식이 곱해졌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에 관해서 성립하려면 진짜 예를 들면 x 4제곱 플러스 1 같은 것들은 어떠한 x를 집어넣어도 이쪽이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큰 것은 자명하죠. 자, 그럼 f 곱하기 g를 갖다가 써보기를 자, a의 x 빼기 2 이렇게 쓰고 이제 g 쪽을 갖다가 우리가 세팅을 해주면 좋을 텐데 뭐 a가 일단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갑시다. 왜냐하면 얘가 음수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는데 일단은 g를 갖다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 라고 했고 A쪽이 음수다 그러면 마이너스 x 4제곱 뭐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뭐 그쵸. 음수의 뭐 4제곱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면 모든 x에 관해서 이게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 살펴보니까 얘는 당연히 뭐다? 0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쌤이 앞서 예시를 들어준 것처럼 뭐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처럼 자, x에 관해서는 완전 제곱식 혹은 4제곱식 정도가 있으면 어떠한 x를 집어넣어도 0보다 클 거라는 어떤 확신을 할 수 있지. 근데 만약에 뭐 x 빼기 2의 세제곱이 뭐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홀수번 곱하면 음수를 홀수번 곱하면은 또 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하면 될 건지 이제 조금 감이 오죠. 자, x 빼기 2의 인수가 하나가 있으니까 3차식을 통해서 4차로 만들어주면 쌤 생각은 일단 x 빼기 2의 세제곱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 1 맞춰주면 최소한 뭐 x 빼기 2의 4제곱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뭔가 제곱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b의 셈은 x 빼기 2 정도 이렇게 잡아주면은
물론 이제 B도 양수로 맞춰주면 되게 깔끔하게 풀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해줘 버리면은 곱했을 때 A의 x 빼기 2의 4제곱하고 AB의 x 빼기 2의 제곱이 무조건 이제 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니까 말이지,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가 조건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해석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 조건으로 가서 차이의 절대값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 자, f 빼기 g를 갖다가 표현을 해줘 봐야 되겠죠. 자, f는 이렇게 되었고요. g 자체는 x 빼기 2의 세제곱, 여기 빼기 b에 x 빼기 2 뭐 이렇게 써주고 최대한 묶어봐야지. 자, x 빼기 2 이렇게 묶어주면은 a에 x 빼기 2의 제곱에 마이너스 b 이렇게 묶이고 놓고 봤을 때,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이를테면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음수인 부분은 이제 양수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뾰족한 점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은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인 거니까 접어 올렸을 때 미분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 정도의 상황만 조금 챙겨주면 되는데, 이렇게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거나 할 때 접혀도 뭐 축에서 되게 부드럽게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축에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접었을 때는 뭔가 깔끔하게 뾰족한 점이 생기지 않는 거니까 아마 이제 x 빼기 2가 지금 x 빼기 2가 가만히 놓아두면은 이렇게 지나가서 접혀 올라갔을 때 이제 뾰족점이 되어서 미분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뭘 하나 챙겨줘야 되냐면 x 빼기 2하고 뭔가의 제곱 뭐 세제곱, 네제곱 이런 식으로 가야 x 빼기 2가 짝수번 되고 나머지가 이게 홀수 거듭 제곱이면 이렇게 x축에 접하면서 이제 부드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뾰족점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중괄호 안쪽에서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자, 우리의 결론은 a 빼기 0 빼기 b가 여기 2를 집어넣은 거야. 얘가 0이기 때문에 a하고 b는 똑같아야지만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B가 똑같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GX가 생각보다 쉽지 않지. 자, x 빼기 2의 3승에 이제 A를 B 대신에 바꿔서 쓰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나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A를 구하기 위한 과정만 남았네. 뭘 쓰면 되나? G3은 10이라는 거 이용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3을 다 집어넣게 되어버리면, 자, 좌변은 12가 1 더하기 A가 되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A는 얼마다? 11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선지가 2번이네요. 답은 2번이 되겠다.